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좀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신규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지금 편입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자마자 가지 않는 어떤 시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속을 썩고 계시는데, 일단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거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저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뭐 종목 선택도 좋아요. 현대차를 포함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등등, 뭐 셀트리온 포함해서 잘 선택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 타이밍이다? 아니요, 뭐 타이밍이라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지금은 이런 시장인 거예요. 항상 파도가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나가는 걸 타고 나갈라 했을 때 만약에 들어오는 거랑 잘못 맞닥뜨리면 어떡해요? 다음 파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파도를 기다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이번 파도에 꼭 나가려고만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금만 이해하시고, 전문적으로 시장을 막 뭐가 수급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그럼 제 영상 끝까지 안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쉽게 그냥 지금 어떤 현상인지, 그리고 왜 지금 대형주들이 다 이렇게 못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듣고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또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추가적인 현대차의 대응 전략까지도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현대차도 좀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평균치의 거래만큼 어느 정도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왔는데, 보통은 거래가 한 번씩 실릴 때마다, 그쵸? 이렇게 거래가 한 번 실리는 때마다 여기도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거래가 좀 많이 실렸던 때예요. 그렇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고 평범한 수준으로 내려와 주어야, 그렇죠? 평범한 수준으로 내려와 주어야 거기서부터 다시 무언가를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또 반등을 노리든 뭘 하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애플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과열을 보이고, 또 대형주들의 엄청난 매수세로 굉장히 시장을 많이 상방으로 끌어올려 줬는데, 자,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지금처럼,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아직도 과열 중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가가 막 뻥뻥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이 과열인 게 아니라, 거래가 한번 유입되고 이 지금 평균 거래량이 점점점 과거만큼 조금 다운돼 주었을 때 이제 다시 평시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아직도 단기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는 과열된 구간이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 VIP 회원님들처럼 그냥 들고 오는 상황이면은 이런 거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 아직도 매물대가 이렇게 좀 있는 걸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요런 영역대에서 20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21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조금 단기적인 성향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근데 나는 그냥 이제서야 현대차에 관심이 생겼다. 나는 뭐 장기적으로 가겠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생각으로 샀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하시다가 추후에 주가가 뭐 22만 원, 21만 원까지 더 조정을 받게 되면 저렴한 단가에 조금 더 비중을 추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시장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국내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1.5조 정도,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거의 1.2조, 외국인 6천억 원대, 이렇게 해서 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7, 코스닥은 1.25%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무슨 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냐면요, 그동안 사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면요, 개인들이 완전 빠르게 이렇게 받아내줬어요. 여기서부터 탕 해서 빠르게 잘 받아냈어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내내 지금 하고 있어요. 월화수목금 내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젠 불안한 거예요. 왜? 막 종목들 보면 5일선도 슬슬 이탈하고, 뭔가 뭐 자꾸 뭐 시장은 더 못 간다라고 뭐 이게 뉴스나 이런 데서 떠들어대고 공매도도 나온다고 하고 계속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일단은 살 만큼은 좀 샀고, 좀 기다렸다 사야 되나? 좀 잠깐 이제 보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탄력 있게 받아내질 못하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오히려 지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자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무한대로 어디서 계속 뽑는 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들이는 것도 다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정받네, 사자 해서 막 그냥 거침없이 뛰어들다가, 지금은 이제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계속 사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받아낼 사람들은 받아내지만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하는, 저는 좀 체감적으로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시면 그래프로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도 벌써 이제 5일선 꺾이고 뭐 21선까지 이렇게 있고 조금 의미 부여를 하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빼고도 953포인트의 지지가 좀 필요로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사실 코스피는 그동안 뭐 지지점이나 이런 거를 식별하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나 거침없이 달려왔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말아 올린다 이런 상황이 오늘은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적인 문제로 보면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뭐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추세가 꺾여서 이거는 코스닥이 3천을 잠시 깰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또 시장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 거 뭐 흔들릴 필요 없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현대차 포함해서 다른 좋은 종목도 잘 들고 계시는 거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릴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지금은 홀딩은 적합하다, 홀딩하기에는 좋은 시장이다. 하지만 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홀딩하기에는 좋은 시장이다. 단 비중을 확대하는 거는, 비중 확대는 잠시 자제하자. 왜?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현대차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수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 그동안 환율 약세로 인해서 4분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금 우리 어떤 이익 면에서 조금 그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익이 더 그러니까 환율 이걸 환차 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환율로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면 볼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환율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환 리스크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환율이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인플레 지금 계속 막 장기적인 국채 금리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인플레로 접어들어도 금리를 안 올리니 근데 또 바꿀 수도 있니 뭐 금리에 대한 갑자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돼요. 물가가 상승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미국 기준으로 해도 10년인가요? 10년 동안 풀어냈던 그런 통화량 전체가 30년인가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 양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뭐 몇 개월 만에 다 그 이상을 풀어버렸거든요. 엄청난 양적 완화, 지금 통화량을 엄청나게 풀어대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해요?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면서 물가가 상승을 좀 보여주면은 물가가 상승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물가가 올라서 값이 올라서 이제 값어치를 따지고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좀 증가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의 순환매에 있어서 금리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또 매출이 그렇게 늘어난다라고 해도 물론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높이지 못한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거 금리를 올리면 또 부채가 없는 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나니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또 이익면이 이제 부채에 대한 어떤 이자 부담 때문에 이익이 좀 더 축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금리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인플레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뭐 현대차도 해외 판매 비중이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플레로 진입을 하면서 금리가 추후에 인상이 되면서 달러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또 추가적인 환차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오히려 2020년 말부터 해서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2020년 말부터 해서 21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놓여 있다. 실물 경기에 대한 변곡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하루 조금 빠지고 2, 3일 현대차 더 빠졌다고 뭐 곡소리 내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멀리 보고 봐야죠. 그렇게 이거 지금 이틀 3일 빠진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단타 치세요. 그냥 단타 하셔야 될 성향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자, 보시면 어쨌든 지금은 홀딩하기에는 계속 괜찮은 시장인 거예요. 근데 단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비중 관리가 안 돼요. 많은 분들께서 비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회가 와도 결국에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요. 기회가 와도 활용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이게 제 주변에도 많아요.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제가 뭐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싶어도 뭐 귀는 이해하세요.
듣고 귀는 이해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걸 뭐 어떡해요. 그래서 저도 수년 전에는 진짜 깡통도 차보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때문에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그 위치에 있을 때 뭐가 하고 싶고 뭐 자꾸 이렇게 막 손이 가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결국이 다 돈 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냥 파란불 떠 있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심리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는셈 치고 한번 해봐라. 비중 관리만 한번 좀 해봐라. 그래서 한 번에 꼭 살 필요는 없다. 나눠서 사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가적인 부분으로, 가격적인 측면으로 제시를 계속 해드리니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현대차 앞으로 좀 더 좋은 기회가 와요. 지금 순간 급등을 보였다 급락을 보였을 때 현대차의 판매량이, 예를 들어 단순하게 판매량이 급증했다가 급감한 겁니까? 애플카라는 찌라시가 돌고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카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모멘텀이 엮여서 순간 급등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매물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그냥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 이거를 뭐 현대차가 끝났다라고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뭐 손해봐서 큰일 났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저는 그걸 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분들이 뷰가 좁을 수도 있죠. 시야가 좁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기업이 변하는 건 없어요. 현대차가 지금 20만원에서 28만 9천원 찍고 다시 25만원 밑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한 1, 2주의 시간 동안 현대차가 변한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거면 돼요. 현대차가 변한 건 없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시장 보시면 이번 주 내내,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 내내 대형주의 차익 실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지금 차익 실현이 이렇게 과하게 나오냐? 기관 쪽에서의 차익 실현, 그렇죠? 왜 나올까요? 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최종적으로 수익률을 확정 지어야 돼요. 왜? 그게 성과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나 얼마를 벌어냈다, 얼마를 만들었다, 이게 성과예요. 진짜 물론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 맞죠. 그분들도 기업 가치를 보고 하거나 단기적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뭐 많은 뭐 활동들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목표로 잡았던 게 2021년 말까지 목표로 잡게 세운 값이 코스피 기준으로 3,200에서, 그렇죠? 3,30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일주일 만에 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도 갈 수는 있다라고 해도 여기서 그냥 계속 끌어올리기보다 한 번도 쉬는 없이, 조정 없이, 쉼 없이 이렇게 달려왔으니, 그렇죠? 아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나 강하게 올라오고 내가 지금 팔아도 주식이 안 떨어져. 팔아도 떨어지질 않아. 개인들이 다 반하네. 얼마나 팔기 좋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확정 짓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더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더 싸게 사니까 똑같이 28만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5만원에 26만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28만원까지 수익이 크겠어요? 22만원에서 28만원 보는 수익이 크겠어요? 그림으로 봐도 이게 큽니까? 이게 큽니까? 이게 더 크겠죠? 그쵸? 그럼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 단기적으로는 이만큼의 시세가 나왔으니 일정 부분 비중 정리하고, 그들은, 우리는 그냥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지만 우리는 최종 목표까지 가져가는 게 맞고, 그들은 기간별, 구간별 최종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음봉을 좀 반기고 양봉을 좀 즐겨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졌네, 이런 계산을 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 들고 계신 분들은요, 자꾸 이런 걸 계산하지 마시고 한번 매수하면 좀 느긋하게 보다가 뭔가 뭐 시장이 안 좋대, 뭐가 어떻대, 뭐 시장이 많이 빠진대, 뉴스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공포감을 만들어내고 이런 위기를 막 조성시키는 상황이 생기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들어와서 보면 현대차가 지금 뭐 22만 원이네? 굉장히 저렴하네? 좀 더 사지 뭐. 여유자금 있으면 좀 더 사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어떤 투자자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지금 1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인가요? 1월 11일이 고점 말고 종가 기준인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보시면 13일이네요. 13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도 52%의 현대차의 어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어요. 장중에 우리가 70%까지 갔었어요. 77%까지도 올라갔었는데 20%나 늘렸다고 아까워하던가요?
이거 아까운 게 아니거든. 이건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46%대도 있으시고 30%대도 있으시고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 더 사면 되거든요. 빠지면 더 사면 되거든. 근데 이제 더 사라면은 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시니까 제가 더 사란 말을 함부로 잘 못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를 들어 우리 회원님들 중에 뭐 만도 같은 거 이런 좋은 종목들도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그럼 이 수익률을 만들 때 이런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좋은 기업을 들고 있는데 왜 뭐가 걱정이냐. 단순하게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흐름 자체가 요동치고 있는 거지 사업의 내용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다. 사업의 내용이 요동을 치고 있으면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진지하게 매도를 고민해봐야겠죠. 현대차도 뭐 혹시나 변수가 생겨서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뭐 단기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잘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단기적인 거 CA제일제당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중인 종목 중에 하나이고 여러 가지 제가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 종목들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 지금 보시면 오늘 조금 한 1, 2%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지금 오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그렇죠? 우리 VIP 회원님들처럼 이런 수익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뒷차라도 좀 타고 싶으신 분들은요. 막차라도 타신 분들 어제 들어왔으면 8% 비싸게 사지만 오늘 오셨으면 6% 비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2% 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이런 거. 그럼 만약에 여기서 또 내일 기술 반등 나와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좀 오른다? 그럼 또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바로바로 잡아가면 돼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그 기회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단은 22만 5천원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사이를 우리가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그 구간을 추가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요런 단가. 시장이 좀 좋으면 좋은 상황에서 빠진다 그러면 요 정도 단가고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한 21만 5천 원까지 만 원 정도를 더 열어봐야 되는데 뭐 단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요런 범위 내에서 한번 잡아보자 하고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오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그동안 과열되었던 부분과 추가적으로 수급에 대한 문제다. 시장 전체가 지금은 약간 수급에 대한 문제다. 이런 거 좀 인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요. 스윙 패턴으로 우리 녹십자셀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물론 재료도 있고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도 약간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렸어요.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밀려 있는데 변수는 일단 시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48,000원에 손절 잡고 그냥 5만원 부근에서라도 지금 단가 정도라도 편입을 좀 해보셔서 스윙 패턴으로 지금 한번 다시 한번 U자형 파동을 좀 노려보는 이런 관점으로 좀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1.6%, 카카오 2.4%, 네이버 3%대, 현대차 3.1%대 뭐 있습니까? 셀트리온 형제들 5%, 8%, 9% 가까이 이렇게 좀 계속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LG전자도 4.4%, 하이닉스 2.3%. 지금 대형주들이 이렇게 조정받고 있다고요. 대형주가 이런 공포감을 지금 조성시키고 있다고요. 코스닥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시젠, 그렇죠? 이런 녀석들이 지금 이렇게나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대형주들 위주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틈을 타서 이렇게 지금 아직 못 가고 있는 지지점을 만들어지고 있는 못 가고 있는 좋은 종목을 담고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녹십자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봅니다. 손절을 반드시 4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스윙 패턴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참여자가 별도로 없다라고 하면요, 뭐 이벤트도 저도 계속 그렇게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많이 들어오시긴 하시는데 뭐 단기면 단기로 시장이 좀 어렵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그래도 주식을 이제 입문하시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단타 수정이 100%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세세하게 그날에 대한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좀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기회가 오면 계속 잡을 수 있게끔 계속 신호를 드리고 있고 계속 끝까지 관리를 또 해드리고 하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주식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지금 저렴해지니까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거고요,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봉은, 그렇죠? 음봉을 반기고 양봉을 즐겨라.
이런 마인드로 지금 해도 될 만한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반기는 시간들을 맞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계속 추천드리고 밀고 있는 주력 종목들, 저 종목들 다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이제 모르겠어요. 물론 새로운 종목을 또 발굴하겠지만 더 적극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업적인 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오시면 진짜 다 매수할 수 있게끔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다 넣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입 문의도 많이 주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